두 클립.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계 흥미로운 이슈들을 알아보는 클립 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신작 썬더볼츠의 작가 에릭 피어슨이 지난 5일 흥미로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작품의 초기 각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본래 빌런이 캡틴 아메리카 극중 USA 에이전트 존 워커였다는 것. 일전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존 워커는 슈퍼 솔저 혈청을 직접 투약하게 되는데 초기 버전에서는 이 약효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발렌티나의 주장으로 인해 워커는 정기적으로 그녀가 제공하는 혈청을 주입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사실 슈퍼솔저 혈청이 아니라 바로 사용자를 헐크로 만들어버리는 약물이었고, 이를 통해 어보미네이션, 또 다른 이름인 에이봄으로 변화, 발렌티나가 이래저래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원한이었다는 것. 다만 이 내용이 감독이 원하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판단. 추후 센트리 보이드로 최종 빌런을 바꾸었다고 밝혔는데요. 재미난 건 일전 초반에 사망하게 되는 인물들 후보에 이 존 워커가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Since the blip, so I guess you'll have to look real hard. Good thing I got 20/20 vision then, huh? Things are really intense for you, aren't they, Walker? 한편 이번 작품에서 그 옛날 마블에 미친 디테일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해외 유저가 올린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작품의 후반부, 버키가 옐레나와 밥을 구하기 위해 보이드의 영역에서 벽을 뚫고 나오는 장면, 그 벽의 안쪽을 자세히 보니 Доброе утро, солдат. Я готов отвечать. 조명과 여러 기기들을 볼 때 그가 나왔던 공간이 다름 아닌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등장했던 윈터 솔저로서 줄곧 세뇌를 받아오던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당장 관련 글이 스크린에 직접 촬영해버린 불법 유출 자료라 저희 채널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혹여 다시 N차 관람을 하실 분들은 관람 시 유심히 보셔도 더 재밌겠다. 한편 현 디즈니 CEO 밥 아이거는 썬더볼츠는 마블의 퀄리티 중심 전략을 보여주는 처음이자 최고의 사례라면서 지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일전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계속되는 마블의 헛발질에 앞으로는 양보다 질을 선언한 이후 시기상으로 이에 제대로 부합하는 작품인 만큼 과연 이후 등장하는 마블의 영화가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케빈 파이기가 이번 영화에 건든 단 하나의 요소가 바로 후반부 이름을 뉴 어벤져스로 바꿔라라는 지시였다고 하지요. And you are gonna help me stop it. Wait, us? Yeah, you. Why, you got someplace to be? I love that guy. 이와 별개로 이번 작품의 라인업과 작품의 서사 그리고 평단의 호평 때문인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단계에서 어그로가 더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인지 북미에서는 개봉 3일 뒤인 5월 5일 공식적으로 제목을 더 뉴 어벤져스로 바꿔 홍보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대형 포스터부터 갈아치우고 방송에서도 이를 공표하는 걸 보면 이미 정해져 있던 마케팅인 것인데 이거 꽤나 이를 갈았다고 보여지지요. 이에 화답하듯 버키 배우인 세바스찬 스탠이 직접 포스터를 교체하는 소소한 쇼맨십도 있었다는 거. 네, 이 형 머리 또 싹 미셨답니다. 그 결과 5월 11일 기준 북미에서는 1억 43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예상 외의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마케팅을 맞추지 못하는 국내에서는 현재 개봉 2주차에 가까워진 시점 약세가 이어지면서 5월 10일 기준 관객 수 70만 대에 머물며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썬더볼츠는 현재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식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론트맨에게 티베깅 당하는 성기훈. 다른 이들과 같이 당연히 제압되어 죽는 줄 알았던 특수부대 누나가 살아있는 모습과 함께 이번에도 잔혹하게 참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게임들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요.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 27일 넷플릭스 공개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동시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얜 또 왜 갑자기 종교 이야기냐? 2025년 2월 말 전 교황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 싸움을 벌이는 작품 콘클라베가 갑작스레 화제에 오르더니 두 달 후 실제로 교황이 선종하시자 이 영화의 시청률이 무려 283% 폭등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지요. 다시 돌아와 진짜 콘클라베가 진행 중이었던 당시 영화 콘클라베는 이번엔 추기경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추기경단 대부분이 콘클라베 경험이 없다 보니 영화 콘클라베를 사전 학습 자료처럼 보고 준비하시게 되는 그야말로 역전세계가 펼쳐진 상황이 되었던 것. Non io, Signore, non io. Have mercy upon thy servant, not to me, O Lord. I can't No, Signore, te ruego, haz que no sea justo. Te ruego. 재밌는 건 정치적 암투로다가 교황직을 차지하려는 영화와는 달리 실제 후보로 계신 추기경 분들은 주님 제발 저 안 뽑히게 해주세요 라며 교황직을 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교황이 한 번 되면 사실상 평생직인데다가 전 세계 가톨릭의 상징이자 그야말로 도덕적 구심점이 되기 때문. 이런 양상이 오히려 2011년 개봉했던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보니 이쯤 되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다큐가 아니었는가라는 코멘트까지 달리는 상황. 이후 5월 9일 오전 1시 콘클라베가 종료되고 새 교황님이 선출되었는데요. 이게 콘클라베 직후 선출되지 못한 슬픈 추기경님들의 표정이고, 이게 이번에 당선되신 네오 14세 교황님의 사진인데 이제 표정이 대놓고 차이가 많이 나죠. 당장 이분이 추기경에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추기경단 중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 막내야 수고해라 이거 뭐 대놓고 짬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킹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 아무튼 뭐 저는 무교라서 잘은 모르지만 네오 14세 교황님 화이팅입니다.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태까지 두클리뱅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실코너 졸고는 시네마의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